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주식시장을 저는 오늘 매우 착잡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조정이 올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하루폭으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2.46%나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도 4.17%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상으로는 2350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거는 늘 개인이 좀 사서 주가를 받치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한데, 오늘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중간에 좀 팔았다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만은 개인이 5,267억이나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 기관은 또 코스닥에서 좀 팔았고, 개인은 또 다시 코스닥을 3,136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들려온 나스닥의 새로운 지수 경신은 소식을 듣고, 기술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다시 나갈 거라는 거는 뭐 다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오후 들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 바로 뒤에 총리 담화까지 있다, 이렇게 고지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매도량이 늘어났죠.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그랬다가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주요 종목들의 낙폭이 커지니까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장 끝날 무렵에 다시 좀 사기 시작을 해서 지수를 아주 약간이지만 이렇게 리커버 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굉장히 놀라셨죠? 근데 뭐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루폭으로 이렇게 깊게 빠지는 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시장에서 이게 뭐 겁내하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그냥 처음에 여러분 너무 좀 놀라셨을 것 같으니까 좀 진전시키는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 물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네이버에 백만개미 검색이 늘어나면서 100만 개미 치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검색어로 한세구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이제 저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면 한세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순서울산입니다. 몇 대째. 그 전에는 선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경기도 화성이고, 저는 뭐 몇 대째 서울에서 계속해서 자랐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에 있는 용강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고, 양정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양정은 만리동에 있었죠. 지금은 목동에 있지만. 그리고 대학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제 전공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7년에 삼보증권 입사해서 증권업계에서 제가 40몇 년을 있었죠. 이게 이제 저의 개인 신상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니던 대학이 미션 계통의 선교사가 만든 학교고, 또 매주 채플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학부에서 철학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학에 관련된 이런 거에 저도 젊었을 때 상당히 머리 쥐어뜯으면서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성직자 한 명이 한 나라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빠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참 특이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0만 개미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저도 뭐 아시지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 또 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취미생활 이 세 가지를 꼭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 세례명은 야고보고요. 근데 뭐 어느 그 뭐 종교를 갖느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아주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근데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 주하고 이 주식의 주하고 우리나라 말로 주자가 똑같아서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 주가가 폭락하고 또 코로나가 재확진되는 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내 이거 주식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이거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극장에 불이 났는데 나만 아직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비상구로 뛰어나가는데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좀 공포스럽죠. 네. 물론 이제 뭐 카카오를 몇 개 주식은 버텼지만 그 사실 버텼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요한 복음에 있는 그 성서에 있는 얘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그 미남 배우 로버스 테일러가 나왔던. 근데 이제 거기서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영화의 얘기는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당신도 도망가라. 당신이 살아야 이게 앞으로 크게 우리가 전도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아니라도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십자가를 메고 다시 로마 쪽으로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순교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교할 때 거꾸로 예수님하고 다르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고 그렇게 순교를 했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안 갔다면 베드로 성당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러면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공포가 엄습해 오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우린 다시 시장으로 간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뭐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에서 시장이 꺾이는 징후,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라든지 뭐 미국도 그 다른 그 연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주도주, 그 숨고르기,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인터넌스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이드로 전기도 되고 통신 우리 뭐 휴대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물, 뭐 이런 쪽 그거 이제 메인터넌스 관련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언제? 과거에.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런 패턴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주가 딱 쉬니까 이번에도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늙은 주식, 변두리 주식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패턴이고 이번 시장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번 시장은 달라요. 이번 시장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주 극한 표현, 늙은 주식, 늙은 제가, 늙은 주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만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태까지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주도주가 가서 또 숨고르게 할 때 또 그런 것들이 막 또 움직이고 뭐 되네 어떠네 막 뭐 그럴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여러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그쪽에서 조금 뭐 수익 내시는 분은 내시라. 이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도주 죽으면 이건 끝나는 장이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메인테너ンス 주식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크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옆집 고양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올 때 항상 왼쪽 담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넘어온 사실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움직인 건 맞는데 그거의 논리성을 부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양이가 뭐 오른쪽으로 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거의 요즘 시기에, 가을 시기에 되게 이제 이런 메인테너ンス 주식들이 좀 움직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번 장에서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그런 코로나 충격으로, 재확산 충격으로 해서 장이 좀 세게 조정받았건 안 했건, 주가가 올랐건 안 올랐건, 우리가 주도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 지금 조정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장을 쉽게 보면 어차피 이게 지금 조정 중인 상황에 있다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조금 깊게 밀린 거, LG화학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로 된 거, 이거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해서도 뭐인데 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종교가 뭐냐를 떠나가지고 자꾸 이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종교가 이게 서비스 산업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점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먼저 이제 카카오 네이버, 언택 이걸 보자고요. 이 언택이라는 거는 2차 전지랑 달라갖고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언택하면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어. 딴 걸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지금 누가 뭐 이상한 사람이 파인애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만약에 치잔 말이에요. 파인애플 톡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미 시장을 잡고 있는 승자 독식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택 얘기만 나오면 가장 빳빳하게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너무 국내용이다, 도메스틱 뭐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해외에 진출하는 뭐 한류라든지 케이팝 뭐 여러 가지들도 이 델리버리 네트워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무한하게 커갈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카카오 같은 거는 이제 하반기에 계열사 IPO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천천히 봤어요. 그랬더니 JP 모간은 카카오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JP 모간이 딱 아침에 9시에서 9시 뭐 40 몇 분까지 해서 그냥 자기 살 거 딱 사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끝냈고, 골드만삭스는 전체적으로 좀 카카오를 요즘에 좀 판 편인데 오늘 이제 좀 슬그머니 가담하고 그렇게 해갖고 카카오 같은 거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98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기관도 626억. 그래서 그거 합친 것만큼 개인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올라갔을 때 개인이 이익 시현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조정권에 자꾸 이익 시현에 이 생각이 매몰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물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뺏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늘 그랬듯이.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그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건 절대로 팔지 말고 내년까지 갖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카카오는 오늘 좀 너무 힘을 줬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있잖아요. 8월 4일 날. 그 고점을 이제 뚫으면서 종가가 끝나면 되게 편해졌는데 오늘 이제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승 갭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메꾸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조정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는 다른 뭐 2차 전지나 바이오에 비해서 일찍 조정을 해서 1차 조정 끝나고 지금 2차 조정을 빠져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가 끝까지 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공이 카카오 네이버는 다 이거 흔치 않은데 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만 팔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도 오늘 좀 독특한데 그것도 좀 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차피 이건 뉴욕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뉴욕 시장에서 기술 성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역시 이제 시작할 때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정권을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저보고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다 같이 가죠. 근데 이렇게 보면 네이버가 조금 이제 느리게 간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뭔지 아는데 네이버는 이제 우선은 시가총액이 카카오보다는 좀 크고 덩치가 두 번째는 네이버는 요새 이제 또 공중위에서 그 네이버 쇼핑 관련해서 뭐 갖고 자꾸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뭐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에는 두 종목 다 방향성의 이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LG화학하고 SDI예요. 2차 전지 시장을 놓고 많은 의견이 지금 엇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늘 말씀드린 2차 전지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식할 수 있냐.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뭐 35%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2차 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장, 세계 이 시장을 어느 한 국가나 업체가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좀 기대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2차 전지 같은 거는 가장 직결되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이게 타고 다니는 늘 매일 사용해야 되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한 부분이 독식한다. 그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의 마켓시어를 유지할 거냐? 이런 거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테슬라도 뭐 기가팩토리 뭐 해서 자기네들이 뭐 배터리를 만들고 뭐 다 그렇겠죠. 벤츠, BMW 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반도체 파운더리처럼 또 우리한테 위탁 생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차 전지가 뭐 그렇게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누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개발했다. 고체를 이용해서 했다 뭐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블로킹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다른 데가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싸움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미리 걱정을 해서 뭐 한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해서 야 이건 뭐 LG와 SDI 2차전지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편안히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정권에 있는 거죠. 오늘 잘 버티다가 이제 끝에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해서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만 특히 LG화학은 외국인 기관이 다 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관심 업종에 넣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얘는 좀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 주면서 기술 성장주 양쪽을 다 가졌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니콜라가 수소 전기차 같이 하자고 뭐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의 약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의 약점이 뭐냐면 호재보다 악재가 먼저 반영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호재, 악재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 성장주하고 경기 관련주가 뉴욕 시장에서 빠졌다.
그러면 이 빠진 악재가 먼저 반영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현대차가 전기차를 빵 만들어서 양산 체제를 지금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경기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기술 성장주 쪽으로 많이 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10만 원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서의 악재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자동차 공장에 뭐 잘 못 만들잖아요. 그 지금 주문량도 못 돼서 못 만들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물론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런 코로나 재확산이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주로 분류된 점,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조정권에 제대로 들어간 게 현대자동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굵직한 재료가 하나 터졌죠. IBM 그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CPU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납품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7나노급이에요. 근데 아시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5나노급도 양산 체제를 연초에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파운드리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준 겁니다. IBM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뭐 오늘 많이 못 올랐어요. 상당히 오르다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 문제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는데 재료치고는 많이 반영이 못 됐다. 그래서 TSMC하고 제대로 이제 붙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석을 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그렇지만 또 고무적인 면도 있다. 뭐냐면 환율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해서 들어와서 산 삼성전자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제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재료를 가지고 오늘 하여튼 장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의 오늘 외국인들이 747억 순매수, 기관이 2121억, 개인은 280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 6만 원 턱을 넘으려면 그 매물벽을 한번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익 시험 매물 나오는 거를 받아 제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여전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조정권에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종목은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조정의 완숙 단계에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얘네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주변에 적어도 2차 전지나 이 언택이 이렇게 같이 뭉쳐줘야 이 이제 조정권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상당히 그 파워가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라도 상당히 빨리 튈 수 있는 상황은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요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말씀 나눴던 종목들 중에서 골라서 그것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제 포트폴리오 물어보시길래 저 그냥 가르쳐 드렸어요.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제가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는 그거는 뭐 이제 뭐 제 재미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현금 갖고는 저도 이상한 주식도 좀 사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장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중소형주도 또 이거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하면 시장의 흐름 같은 걸 보려고 일부 사기도 하고, 또 이제 기본에 이런 메인 선도주들도 좀 샀다가 오르면 또 팔아서 수익 좀 늘려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가져간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기술 성장주 중에서
더 사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날마다 산다. 그리고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조정 아직 멀었다.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떨어진다고 다 사지 말고 반드시 분할해서 적어도 5일, 10일 이렇게 분할해서 천천히 사셔라. 그러면 그게 되돌아 올라올 때 그쪽은 이익 실현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들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전략은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런 시장 외적 요인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충격이 좀 커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어차피 있어야 할 조정, 외부 충격으로 좀 빨리 깊게 준 것뿐이니까.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어차피 필요한 조정은 갔다 와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그러니까 더 기다려지죠. 그래서 내일 시장 한번 또 정리해서 전략 세워갖고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